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2심 선고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 2심 선고요. 첫 번째가 도이치모터스, 두 번째가 명태균, 세 번째가 알선수재, 선물 받은 거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요. 그리고 명태균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받은 거는 거의 유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법원에서 하고 있는 지금 판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여러분 판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 서울고등법원인데요. 여러분께 판결 내용을 좀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연락표 1순번, 일부 순번 기재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 관해서 통정매매 89회, 가장매매 5회, 합계 총 49만 8,670주에 대한 통정 가장매매를 하고 별지 범죄연락표 2 일부 순번 기재와 같이 3,085회 이상 매매 주문 등 시세 조정성 주문을 제출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알선 수재 부분은 포괄하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의 이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시세조정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선의의 피해자, 특히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시세조정 범액은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실행행위 분담에 따라 여러 계좌를 동원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정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른 부당 이능액이 특정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선 수재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오랜 기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고, 김정숙은 뭡니까?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물 받은 부분 지금 피고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선 수재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하고 비록 금품을 반환하였으나 일부는 수수한 금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 반환 시점과 목걸이, 반환 백 같은 걸 경위에 말하는 겁니다.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유리한 정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관련해서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조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던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주가 변동을 모두 시세 조정 세력이나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블록들 과정에서 피고인의 증권 계좌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공범들이 관련 판결에서 선고받는 형량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모, 김모, 권모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선 수재 부분 관련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윤모씨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주문이 나옵니다. 범행 후의 정황 등 판결 몇 년?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자, 몇 년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몇 년이 나올까요? 피고인 잠깐 자리에서 지금 검찰은 15년을 1심처럼 구형을 했습니다.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유면서 부분 포함 및 2022년 4월 7일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징역 4년 나왔습니다. 벌금 5천만 원 피고인이 나왔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4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남을 명한다. 원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이 판결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의 자, 지금 말이죠.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면 징역 4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2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벌금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징금이 또 3천만 원 가까이, 3천만 원 안 됩니다만은 나왔습니다. 자, 뭐 벌금이나 추징금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징역 4년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그걸 무죄로 봤는데 이게 유죄라는 겁니다. 이게 유죄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같이 뭐 공동정범이다. 같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부분은 1심도 무죄였는데 2심 역시 무죄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알선수재라 해가지고 목걸이 받고 가방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1심에서 무죄로 선고했던 부분을 일부 다시 또 유죄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방 받고 목걸이 받은 것도 거의 다 유죄로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심에서는 일부 그중에서 무죄로 본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선수재로 보고 정치자금법으로는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이 또 1심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부분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1심, 2심이.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는 완전히 다르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알선수재, 가방, 뭐 또 목걸이 이거는 이것도 상당 부분이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이 부분 가방 목걸이 받은 것 중에서 가방 받은 거 샤넬 그 중에 또 하나를 갖다가 1심에서는 무죄로 봤었는데 2심에서는 유죄로 본 겁니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형량이 높아졌다는 점 4년 1년 8개월이 4년으로 높아졌다는 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검찰은 1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혹시 도이치모터스를 유죄로 볼 경우에 이게 또 7, 8년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4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대법원에 가서 다퉈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치모터스는 다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법리 오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다퉈가지고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다퉈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판결을 보면서 김정숙은 뭐냐, 김혜경은 뭐냐, 또 권양숙은 뭐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권양숙 뭡니까? 권양숙은 말이죠. 집 산다고 그래서 떼돈을 받았어요. 조금 받은 게 아니야. 박연차로부터 받은 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 뭐 노무현의 어떤 그 불행 때문에 넘어갔다 그러는데 그럼 윤석열 들은 불행 없습니까? 부부를 다 깜빡이 집어넣습니까? 이거 뭐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누구 말대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4년을 주면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가 없어요. 집행유예를 붙이려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안 붙여주겠다는 거죠. 자, 김건희 여사 어쨌든 오늘 상당히 고생하셨고 실망도 클 텐데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어차피 이건 뭐 정치 재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사법부가 완전히 외포돼 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끈앞을 그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또 선물 어쩌고 하는 거 이것들이 다 유죄로 인정됐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였는데 이번에는 명태균 빼놓고는 다 유죄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시엽TV입니다. 강시엽TV에서는 여러분께 말이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222번으로도 김건희 여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